천억 이상의 자산가라고 하면 그래도 한 제가 3, 40분 이상은 만나봤을 것 같고요. 이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첫 번째는 조언을 드립니다. 네. 무슨 주식 사요? 이거 아닌가 싶은데 네. 그럼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바라본 건 결국은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자리 잡았고 그 트렌드가 1, 2년이 아니라 훨씬 더 긴 추세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셀코TV 최용석 매니저님과 두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자산가 분들이 총 몇 분 정도나 되세요? 제가 실제로 모시고 있는 고객분들은 250여 분 되고요. 네. 그중에 한 100여 분 정도가 아마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아주 큰 자산가 기준에 그래도 부합할 만한 분들인 것 같고요. 뭐 한국의 사실 한 상장사의 오너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꽤 큰 부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1000억 이상의 자산가라고 하면 그래도 한 제가 3, 40분 이상은 만나봤을 것 같고요. 네, 뭐 100억 정도의 자산가라고 하면 그래도 200분 이상은 만나봤을 것 같습니다. 네. 그분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에게 사실 고객분들은 저는 만나면서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보면 저보다 더 성공한 인생을 사신 분들을 아무래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 언제나 이분에겐 이러한 지혜나 이런 인사이트가 있어서 정말 큰 부자가 됐구나라는 그런 교훈을 많이 주는 분들이 저에게 제일 많은 인사이트를 주고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신 고객분 중에 제가 잊지 못하고 지금도 제일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삼성그룹에 이제 30대 시절에 입사하셔서 삼성그룹에서 임원을 하시고 이제 나중에 독립을 하셨는데 그분 말씀이 자기가 지금은 이제 70대 후반인 분이시니까 한 45년 전에 자기는 그때부터 이미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분은 주변에서는 아무도 주식 투자를 안 할 때 그분은 생각하기를 한국의 기업들이 20년, 30년에는 더 큰 회사가 되겠구나. 아주 긴 관점에서는 기업들이 더 커지겠구나를 그때 이미 인식하셨던 것 같고 그 젊은 시절에 사셨던 주식을 지금도 가지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샀던 주식들이 지금 보면 100배 이상 오른 주식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뭐 20, 30배 정도 오른 주식은 사실 10개 이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말 몇 안 되는 주식으로 크게 성공한 부자셨고 그분은 지금도 70대 후반이신데도 저보다 기업과 산업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주식 투자도 크게 성공하는 분들은 정말 장기 투자하시는구나. 그걸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 부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몇 가지만 들어주시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만났던 부자들은 대부분 긴 관점의 의사결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어서 어떤 본인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게 지금 당장 돈이 되겠구나. 그게 내년에 팔아야겠구나. 이런 관점보다는 이걸 지금 내가 결정하면 10년 후, 20년 후 보면 이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 있구나. 그러한 장기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하셨고 그 덕분에 단기적으로 아마 고생한 부분이 있으셨을 거예요. 뭔가 그 사이 금융위기도 있었고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있었고 부동산도 변동성이 많았을 거잖아요. 하지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긴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관점이 잘 적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증권시장에 있는 투자자들도 아주 작은 단기 의사결정, 뭐 3개월 후, 6개월 후 의사결정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지만 10년 후, 20년 후로 보면 사실 맞는 의사결정이 더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 역시도 10년, 20년 관점에선 거의 언제나 올랐었고 국내 시장에서도 대형주로 보면 장기 투자의 승률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도 장기 투자, 장기 보유 이 개념은 아는데 어떤 분은 1년이 장기고 어떤 분은 나는 6개월만 해도 장기인데요 이래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10년, 20년, 30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장기 투자, 장기 보유의 기간은 어느 정도로 내가 생각하면 좋을까?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해주신 질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답변을 드려보면 제가 생각하는 훌륭한 자산관리라는 건 저희 경험에 비춰보면 이런 경험인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저희 할아버님께서 직접 지으신 한옥에서 제가 태어나서 자랐거든요. 근데 그 한옥에 굉장히 거대한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태어나시기 전에 할아버님께서 직접 심으신 감나무였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태어나서 좀 철이 들었을 때 봤던 그 감나무는 정말 어느 정도 거대했냐면 사람 키보다 거의 한 5배, 6배 거대하고 그 감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감을 정말 한 20명이 넘는 식구가 실컷 먹을 정도의 수확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할아버님이 심어 놓으신 그 감나무가 30년, 40년, 50년이 지나면서 우리 가족들이 실컷 먹을 감을 제공했잖아요. 근데 좋은 자산 관리라는 건 결국 묘목 하나를 심어서 그 나무에서 나온 수확물이 온 가족을 다 먹여 살릴 정도가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자산 관리인 것 같거든요. 저희 할아버님은 그걸 어떻게 보면 감나무를 심어서 그게 거대한 감나무가 되신 거고, 강남의 자산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작은 건물을 하나 샀는데 그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면 엄청나게 큰 자산이 돼서 그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으로 가족들이 다 부유하게 사는 것처럼 어떠한 자본을 어떠한 매력적인 투자 대상에 투자하고 그걸 20년, 30년 지나면서 그 자산 가격이 굉장히 높은 레벨로 성장하면서 그 결과물, 뭐 배당이 됐던 월세가 됐던 그 수확물만으로 가족들이 다 생계를 해결할 정도가 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자산관리의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아주 짧게는 20년인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 30년 정도의 시간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시는 70대 고객분들에게 인생을 바꿀 만한 결정적인 순간 언제였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70대 후반 고객분들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의사결정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 의사결정은 부동산을 매입하셨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토지를 구입하신 게 그 정도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대략 한 30년 정도가 제가 경험한 부자들이 완성되는, 자산이 완성되는 그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 30년. 장기 투자가 무슨 1년이 장기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10년도 아닙니다. 30년. 그러니까 지금 당대를 보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다음 단계까지 보면서 투자하는 게 장기 투자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산을 늘리려면 아무래도 이렇게 뭐 주식에 투자하든지 부동산에 투자하든지 투자라는 이름이 붙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투자는 손실이 동반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손실, 리스크인데 이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너무나 맞는 말씀이고요. 저 역시도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진입장벽이 손실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결국 그러한 변동성이나 단기적인 손실이 투자 대상 가치의 상승이나 장기적 관점에서 결국 복구될 거라고 말씀드리지만 실제 투자할 때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담을 주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조언드린 부분은 첫 번째로 당연히 투자 대상 자산에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분산 투자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네. 부담되지 않을 정도의 비율을 여러 자산군에 나눠 놔라. 부동산에도 일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식 자산을 일부 가지고 있고, 채권에도 일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건 비싸게 사는 타이밍에 대한 고민을 주는데, 그리고 우리는 분할해서 매수하라는 조언을 많이 드리고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말했을 때는 매월 적리식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일반적인 고정 정액을 투자한 방식보다 리스크나 변동성이 한 절반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산을 여러 자산군으로 배분하고, 그리고 특정 자산군의 변동성이 크다면 그걸 분할 매수식으로 투자한다면 변동성을 조금 줄여가고 손실에 대한 공을 좀 줄여가면서 조금 더 투자기에 편리하게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주식 투자도 보니까 이 농부처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이렇게 그때그때 분할해서 매수해서 천천히 쭉 오래 가져가는, 그리고 나서 결실을 보는 이런 분들이 있고, 사냥꾼 스타일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냥 시즌에 가가지고 빠바방 한 다음에 수확물 쫙 걷고, 또 사냥 시즌 아닐 때 그냥 푹 놀다가 사냥 시즌이 오면 또 팍 해요. 네. 지금 보시기에 수익을 많이 낸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네. 너무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고, 그 비유가 저에게도 너무너무 공감되는데요. 저는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자산가의 유형이 토끼형 자산가가 있고 거북이형 자산가가 있다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이제 토끼형 자산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기회나 특정한 타이밍에 트레이딩을 통한 자본 차익을 추구하는 분들이고, 거북이형은 조금 긴관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인데, 저는 사실 제가 만났던 큰 부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거에 하면 저희 기준으로는 거북이형, 안호 선생님 표현대로 하면 농부형 스타일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 큰 부를 이뤄내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한국 주식보다는 아까 일부에서 미국 주식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근데 해외 주식을 하려면 이 환율 때문에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해외 채권에 투자하려고 해도 지금은 달러가 좋지만 달러가 또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몇 퍼센트 수익이 났다고 해도 그게 수익이 난 게 아닐 텐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지금 미국 시장의 어떤 대상 자산, 뭔가 주식 자산의 채권을 산다고 하면 첫 번째로 이제 고민된 것은 환율일 텐데요. 환율이 사실 과거의 평균값에 비하면 많이 높아져 있거든요. 근데 저는 두 가지 관점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달러 자산은 과거의 경험으로 본다면 나의 자산의 어느 정도 비중의 달러는 가지고 있는 게 장기적으로는 유리한 의사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길게 보면 금융시장에 어떤 충격이 발생한 이벤트들이 발생할 텐데 최근으로 따지면 2008년 리먼이나 아니면 2020년 코로나 국면이 되면 달러의 안전자산의 가치는 굉장히 강하게 치솟거든요. 달러 환율이 급등한 구간이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런 구간에선 달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유리한 포지션을 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자산의 달러 비중을 일단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된다는 관점에 달러를 살 필요가 있다. 비싸다 싸다를 따지기 이전에 일정 비중은 가져가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상에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면 환해치를 통해서 미국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환해치된 투자를 활용한 것도 어떻게 보면 환율에 대한 좀 공포를 방어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하락기에는 달러 값도 좀 떨어져요? 아니면 그냥 지금 그대로예요? 아니면 올라요? 어떻게 돼요? 네, 달러의 추세에 작용한 건 세 가지 정도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금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에 어떤 충격이 발생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미국 자체의 경기일 텐데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론적으로 본다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달러의 가격은 안정적으로 내려가게 될 겁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그 금리 인하의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경제 위기가 발발된다. 뭐 2008 리마 같은 뭐가 사태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러면 안전자산으로서의 프리미엄을 받으면 달러는 급등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달러의 가격은 내려가겠지만 만약 그 과정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뭔가 진통을 겪게 된다면 예상과는 다른 반응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달러 가격은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을 겁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했으니까 달러가 무조건 내려간다고 말한 건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지금 이제 자산 관리하고 이러고 계시니까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만나 뵙고 질문하는 게 무슨 주식 사요? 이거 아닌가 싶은데 네. 그럼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래도 지난 10년이 조금 넘는 기간 증권회사에서 일을 해왔고 또 저희 고객분들과 지난 30년, 40년 이상의 성공적인 투자 경험을 통한 교훈, 지혜를 많이 배워보면 주식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산업의 지용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식을 장기 투자에 성공했단 말은 바꿔서 말하면 산업의 변화를 잘 읽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점진적으로 쇠퇴하는 산업에 투자한 분들은 장기적으로 손실을 경험하게 될 거고요. 장기적으로 성장한 산업에 투자한 분들은 분명히 자본 차익을 얻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 의사결정한 분들은 앞으로의 10년, 20년간 성장할 산업이 뭔지를 잘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 답은 각자가 조금 다를 것 같고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바라본 건 결국은 2023년부터는 인공지능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자리 잡았고 그 트렌드가 1, 2년이 아니라 훨씬 더 긴 추세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는 분들은 역시나 인공지능 산업의 추이를 잘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인공지능 AI 관련 맞습니다. 이런 주식을 좀 눈여겨봐라. 네. 자, 이제 모시고 또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인데 자산 관리를 오랫동안 이렇게 해오셨으니까 일반 투자자들에게 이런 조언은 내가 기왕이 오늘 나왔으니까 꼭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저에게 만약에 제가 만나고 있는 부자들이 비결을 그냥 아주 짧게 정리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봉기효과라는 단어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부자가 된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결국 그분들을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자산을 취득하고 그 자산을 장기 보유해 오셨거든요. 근데 자산을 장기 보유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결국 봉기효과인 것 같습니다. 돈이 돈을 벌고 또 그 돈이 그 돈을 더 벌어주는 거죠. 그 실제로 제가 만난 부자들 중에서 200억 혹은 300억 정도의 거대한 부를 갖추고 있는 분들이 자산을 제가 오히려 역산을 해봤어요. 이분들의 자산 어느 정도의 속도로 증가해왔고 또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부가 만들어졌는지 제가 리뷰해 보니까 대략 한 10년마다 자산이 한 3배 정도 증가하면 매우 훌륭한 자산 성장 속도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 10년에 3배 정도면 10년에 3배가 3배가 데 10년이나 걸려라고 볼 수 있지만 10년에 3배면 20년에 9배고요. 30년에 27배거든요. 야, 대단하네. 네, 그래서 30년 전에 한 10억 정도의 산 건물이 30년 지나서 지금 보니까 300억이 되어 있는 거죠. 10억이 300억이 되면 굉장히 큰 자산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봉기 효과를 잘 이해하고 그걸 지켜내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부자를 만들어내는 제일 중요한 비결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들으시는 분들 실망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 난 30대 의사결정 아무것도 안 해놓고 지금 바로 60대 됐는데 아니면 50대 은퇴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지금부터 시작인데 이런 분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과거와 현재는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30대였던 분들이 지금 70대 후반이 되셨잖아요. 그분들도 한 3, 40년에 걸쳐 불을 이뤄냈는데 그분들과 조금 다른 건 지금 50대나 60대인 분들도 앞으로 30년이 남아있다는 게 다른 거죠. 그분들과는. 명이 길어졌으니까. 맞습니다. 네. 실제로 제 그분들 중에 지금 78세, 83세 이런 분들도 건강관리를 잘하신 분들은 굉장히 액티브하시고 굉장히 많은 투자라고 저 많은 논의를 하시거든요. 네. 실제로 제가 조금 놀라는 건 80대 초반 고객분들 중에서 건강관리를 잘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 에너지틱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50대, 60대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조언은 첫 번째는 건강이다. 건강하면 투자에도 성공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건강관리 하시면 지금 시작하기 전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래에셋증권의 최홍석 선임 매니저 모시고 부에 대한 얘기, 재테크에 대한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도 오늘 알아듣겠는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저도 이제 실천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